벤처기업부.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부는 사회연대 경제 부분에서는 그 기업, 벤처기업이긴 하지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소셜벤처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집중 육성하는 정책들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소셜벤처 관련된 정책 지원이나 임팩트 펀드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다시 확대를 하고요. 또 민간은행하고 협업해서 임팩트 보증도 향후 5년간에 총 7,500억 원까지 신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에 매칭해서 소셜벤처와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R&D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소셜벤처 영역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거는 현장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ESG 부분 신설해달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 반영해서 2026년부터 지원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저희가 팁스나 벤처기업을 평가했던 기준과 소셜벤처 관련된 평가 기준을 같이 넣을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별도로 마련하는 것들 지금 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소기업인 경우는 그 중기부가 갖고 있는 보증과 용자와 관련된 여러 정책 자금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사회연대경제 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대한 전용 정책 자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그리고 지역 신보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 보증도 250억 원 규모로 별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협동조합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현재 최근에 골목형 상점가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여기 별도로 개별 상인으로 남지 않고 주변에 그 아파트 주민까지 협동조합으로 개설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그 활발하게 만들면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것 같은 화재 공제 이런 지원들도 가능해져서 이런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금융위원회.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자금 공급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인데요. 자금 공급은 첫 번째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소금융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조직 대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보증기금이 별도의 프로그램인 사회연대 경제조직 전용 보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대 보증도 더 높이고 공급량도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상호금융입니다. 신협, 농협, 축협인데 여기는 말 그대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통해서 자금 공급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신협 같은 경우는 중앙회에 사회적 경제지원기금 100억 원을 이미 조성을 했고요. 이 돈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신협 차원에서도 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게 출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법안 국회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의 힘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대출뿐만 아니라 투자, 지금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사회투자 펀드가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살펴보니까 고요한 모빌리티라고 해서 청각 장애인분들을 기사로 고용해서 택시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굉장히 성과도 있고 투자도 많이 성공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기존 금융기관들도 사회연대 조직에 자금을 좀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나 규제 이런 제도들도 좀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그 민간 금융기관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돈 모아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자기가 예금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건 국가 발권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공공적 영업을 하는 건데 독점이고 사실은 인가를 제한하잖아요. 독점 또는 과점이잖아요. 과점. 근데 이 지위를 이용해서 너무 쉽게 영업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은 다 등급 정말 다 정말 세세하게 해가지고 진짜 힘없는 사람은 진짜 필요한데 거긴 돈 안 빌려주고 빌려주면은 막 비싸게 겨우 빌려주고 이거는 공동체의 원리에 기본적으로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체제에서 뭐 능력된 사람 많이 빌려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그것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개인 사업이 아니니까. 이 공공적 기능, 공적 기능도 충분히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그냥 기부하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분야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것도 공익 기여 아닙니까? 최대한 많이 남겨가지고 최대한 많이 배당하고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최소한 금융 영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물건 만들어 해외에 팔아가지고 돈 남기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적 기능을 최대한 좀 강화하도록 하고 그냥 선의에 기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제도화하는 것도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좀 연구도 좀 많이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계속 드는 안타까움은 국가의 국민들의 비전 늘어가는데 이자 뭐 좀 올리려고 그러니까 그 가계 부담이 커진다고 막 걱정 난리 아닙니까? 가계 부채가 2,000조라 그래? 2,000조? 지금 100% 넘었으니까 2,500조쯤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1,000조? 가계부채가 2,000조, 1,800조 정도. 1,800조. 네. 1,800조 1% 이자가 늘어나면은 1% 하면 18조 원인가요? 네네. 그죠? 18조 원, 그 숫자가 18조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엄청난 돈이죠. 가계 부담으로 치면. 근데 그 빚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가계, 오로지 가계에다 모든 걸 책임을 전가할 거냐. 또는 이 사회적 경제 이 분야도 공적 기능이 있으면 여기 좀 많이 빌려주거나 좀 후하게 빌려주면 좋겠는데 이거 띄어먹힐 가능성이 꽤 높잖아. 그죠? 내가 보기 잘 안 할 것 같아. 그래 이런 것도 감당을 좀 일부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도화하는 것도 많이 연구해 주세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 공적 기능에 비해서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말씀 제도화까지 포함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네, 저 행안부에서 네, 조금